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도 추운데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계시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며칠간 더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인강을 보시는 이날은 좀 날씨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처분 9장 들어갔고 제가 칠판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거 제가 여기까지 적고 바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격 취소, 지정 취소부터 했어요.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의 기준은 행정처분이죠. 거운, 을차, 해일 이렇게 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 틀린다고 그랬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이게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 형벌은 없어요.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다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도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을차.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1. 사망, 해산. 이때는 청문 안 하죠. 그리고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국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데 사망, 해산 이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죠.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형벌만 받아요. 형벌은 없어요. 자격 취소만 받아요. 형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1-1 형벌도 있습니다. G.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또 자격증 Z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서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된 자. 아무튼 핵심 어디예요?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 취소. 무슨 법 징역? 위법 징역.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가 안 되죠. 꼭 위법 징역. 자격 취소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 네 가지 풀옵션이라고 그랬죠.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그랬었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 이름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 반납. 시도지사는 뭘 했으면 자격 취소했으면 며칠 안에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는 통지해야 된다. 시험 못 보게 막는 거라고 그랬죠. 다음 반납. 자격 취소되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지.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권자는 교부한 시도지사지. 교부한 시도지사. 다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땐 가까운 게 사무소 시도지사고 처분하는 교부한 시도지사는 멀리 있죠.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저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되고 그분이 처분한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소공에게만 주는 거 6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금이투 서서 확인해 그랬죠. 금지행위는 판매 명수 관직상투 중에 골라 나온다. 1-1, 3-3도 별도죠.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상투 중에 나와요.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종 소속 자격정지 1-1 2.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요실했어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확인설명 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정주의야. 그랬죠. 인장정주의야. 그리고 자격정지는 금이투는 몇 개월? 6개월. 서서 확인인 이건 3개월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죠.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건 아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다.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다만 가중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아도 못 때리니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격정지는 청문 X, 보고 X, 반납 다 X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 자, 오늘 거 이어갑니다. 342페이지. 342 맨 아래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이제 개공에게 주는 건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절등치, 임등치. 자, 절등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가 이제 이 기본서에도 들어있지만 제가 프린트 한 장으로 별도로 넣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프린트는 아마 20강에 들어있을 거예요. 20강이 첨부 파일로. 20강부터가 행정처분이니까 이쪽 20강에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앞뒤로 한 장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프린트 첨부 파일 올라 있으니까요. 댁에서 프린터로 A4 용지 사이즈로 뽑으시면 적당합니다. A4 이상지로 이게 뽑으시면 넓게 돼 있고요. 이거를 한 두어 장 뽑으셔가지고 화장실에도 하나 붙이고 책상에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붙여놓고 화장실 볼일 보면서 한 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열심히 외우십니다. 자, 절등치 갑니다. 절등치는 어떻게 외우느냐. 노래 불러야 돼요. 해결거 양이지최 이렇게 외웁니다. 자, 노래 어떻게? 해결거 양이지최. 감정을 좀 실어, 감정을 좀 실어서 해보세요. 다시 시작. 해결거 양이지최. 따라서 하세요. 네, 안 들려요? 자, 시작합니다. 해결거 양이지최. 절등치인데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니까 당연히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들만 들어있어요. 자, 오른쪽에 해는 뭐다? 사망, 해산. 개인 개공의 사망, 법인 개공의 해산. 그거 당연한 거죠. 뭐 이 고민거리예요. 당연 취소지가. 자, 결은요. 결격 사유. 우리 예전에 결격 사유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공이 됐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결격에 해당하면 중개업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럼 이자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지.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려고 그래요. 자,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근데 구체적인 사유를 거기 까만색 박스 안에 넣어드렸죠.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었다는 거지. 중개업을 하다가 그럼 결격 절등치가 된다는 거지. 파산 선고 받았다. 절등치.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절등치.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절등치.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절등치. 특히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거기 비읍번. 제가 비읍번 먼저 읽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 절등치.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 받으면 절등치 아니지. 이 법 위반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벌금이면 절등치 아니죠. 자격 취소가 되어도 절등치. 특히 시업번이 별표죠. 법인인 개공이 된 후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그리고 그 결격을 얼마 이내 2월 해소하지 않으면 절등치. 그걸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자, 개공이 결격에 해당하면 절등치인데 이걸 문제 낸다면 구체적인 결격사유 하나씩 예를 들어서 낼 것이다. 결격사유 이런 데 해당하면 절등치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자, 이자는 애초부터 정상적으로는 등록할 수 없는 자지. 그런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등록을 했지. 그러면 당연히 등록 취소해야죠. 거짓, 부정, 등록. 시작. 거짓, 부정, 등록. 그렇게 외워야 돼요. 거짓, 부정, 등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는 거짓하고 부정하고 하나 빼고 낼 때가 많아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렇게 하나만 낸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해요? 거짓, 부정, 등록. 그럼 절등치이면서 3-3도 가요. 그래서 칠판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았다. 지정 취소만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만 취소하여야 한다. 3-3 없어. 근데 여기는
거짓 부정 등록 해서 중개업을 하다 걸렸으니까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준다. 3-3 절동치 3-3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야. 거. 자, 양은 거기 4번. 4번도 이제 쪼개면 4개로 쪼개지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시작.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같이 해봐요. 시작.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은 절동치이면서 1-1까지. 2는 2개 있습니다. 2는 거기 5번하고 6번을 묶으세요. 5번하고 6번. 자, 일단 제가 읽어볼 테니 읽어보고 나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앞에는 이중, 뒤에는 등록이에요. 자, 어떻게 읽냐면 앞에는 이중, 뒤에는 등록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저처럼 몸을 기울이면서 해보세요. 이중, 등록 이렇게. 저와 지금 여러분과 같은 방향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해봐요 빨리.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요. 앞에는 이중, 뒤에는 등록. 그래서 이중, 등록을 2번 하면 절동치. 다음 6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었다. 개공이 뭐 했다? 이중 소속했다. 그럼 개공은 2개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 2가 이거 같은 거잖아. 같은 거 얘기. 2. 소공은 이중 등록은 없지. 이중 등록하면은 개공이니까 그거는 이중 소속만. 여기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다 절동치, 둘 다 1-1. 지금 같은 글자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앞에 하고. 여기 해 있고, 여기 해 있고, 해. 사망의 산, 사망의 산. 여기 거는 거짓, 이거지. 여기도 거짓, 거. 그 다음에 양. 이 양은 이거 같은 거지, 양. 글자 같잖아요. 이거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같은 글자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야 외우기 좋으니까. 이 쥐 어디서 왔어요, 쥐? 여기 쥐. 여기 쥐.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뭐 뜻은 다르지만 이거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개공에 소속된 거지. 그럼 여기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래서 여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어야 돼. 딱 끊어야 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끊으시고 하나 더 있어 뒤에.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다. 이거 G. 개공은 멀쩡한데 소공이 자격정지 받았어요. 소공에게 뭐래? 해 그냥 해 괜찮아 그냥 해 이러다 걸렸다. 개공은 뭐? 절동치. 두 문장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켰다. 그러면 협박, 죄, 절동치. 저가 그냥 그렇게 외워요. 이게 협박죄란 말은 아니고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 일시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외우는 방법에 협박, 죄, 절동치 해보세요. 시작. 협박, 죄, 절동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협박죄, 절동치. 자, G 였어요.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2방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하였다. 그래서 이 문장은 뭐 이런 뜻이죠. 이자가 오늘 처음으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업무정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되면은 이날부터 거꾸로 몇 년치를 따져봐서 거꾸로 1년치 기록을 따져봐요. 따져봐서 깨끗해. 그러면 업무정지 줘요. 근데 업무정지를 한 번 받은 기록이 있어. 1년간. 뭐 줘요? 업무정지 준다고 해야 돼요. 업무정지 한 방 막았으니까. 자, 업무정지를 1년간 몇 번이나? 네, 2번이나 이미 받았었고 또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를 안 주고 뭐 준다? 절동치.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절동치를 준다고. 업 앞에 업두개. 자, 시작. 업 앞에 업두개.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앞에 업두개가 있으면 뭐 준다? 절동치. 절동치는 쉬운 편이에요. 잘 외워놔야 돼요. 해결거 양이지체 했고요. 자, 임동치 갑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임등치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임등치는 미, 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낯설죠. 낯선데 자꾸 들어서 반복해서 하시면 적응됩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미금전 휴보. 시작.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둘. 시작. 투사법체 둘둘. 같이 합니다. 다시. 미금전 휴보.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둘. 투사법체 둘둘. 자꾸 발음해봐야 돼요. 자,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둘. 시작.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둘. 나중에 이제 자꾸 발음해서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둘 이렇게 속도로 외우셔야 돼. 자,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둘. 좋아. 자, 미 갑니다. 미.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미는 첫 번째 등록 기준 뭐? 미달. 이건 첫 글자니까 잘 떠올라요. 임등치를 바로 떠올라요. 등록 기준 미달 하면 아, 미 임등치 이렇게. 등록 기준 미달은 임등치다. 다음에 금. 여기 금 똑같은 거지. 금.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랬죠. 금지행위는 안 나오고 판, 매, 명, 수 또 관, 직, 상, 투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매, 중개 대상물 매매업. 명,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중개 보수,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판매 명수. 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직, 직접 거래. 쌍, 쌍방대리. 투, 투기 조장 행위. 판매 명서 관직상도 같으면 금지행위구나. 금지행위는 뭐다? 임등치. 근데 이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판매 명수 관직상투 뜨면 아,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아, 임금. 주상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있잖아. 우리 드라마에서.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해보세요. 시작.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뜨면 아, 임금. 금지행위가 뜨면 뭐? 임금. 판매명서 관직상투 임금. 주상전하. 합격시켜주세요. 임금. 이렇게. 임금. 이렇게 훈련하세요. 훈련해야 돼. 이게 거꾸로 금지는 임등치니까 임금 이렇게 훈련하면 시간 좀 걸려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우리 전속 중개 공개할 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 전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 근데 이게 두 문장이죠. 두 문장.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보통 전 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부침개. 부침개 있잖아. 김치전, 파전. 부침개가 떠오르고 전 하면 우리 북개미 떠오르잖아. 그건 이제 설날도 다가오는데. 자, 어쨌건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부침개가 떠오른다고요. 근데 이 전에는 부침개가 두 장이 들어서 두 장.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치전. 비공개 요청이라 정보를 공개했다. 빠전. 그래서 전 하면 부침개 몇 장, 두 장이 떠올라요. 두 장. 부침개미 두 장. 북개미가 어디냐고 여기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 김치전. 김치전 있고 김치전.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라고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 빠전. 여기. 빠전. 이응이 두 개 들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임등치.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자꾸 제가 보자마자 바로 임등치로 나오는 훈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자, 판매 명수 관직상투가 뜨면 금지행위, 주상전하, 임금, 임등치 바로 나와야 되니까 바로 나오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치전, 전잉등취 이렇게 훈련한다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비공개 요청일로 정보를 공개했다. 이거 빠전인데 잉등취 이렇게 됐어요? 네, 전 보자마자 나오는 훈련이다. 보자마자 나오는 훈련. 자, 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얼마 초과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했다.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되지. 다만 그 휴업기간은 질병, 징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했다는 거야. 이거를 보자마자 임등치레하고 나오는 풀 수 있는 훈련은 좀 이따가 해. 그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임등취. 이 두 가지는 이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시간에 휴업과 보증은 바로 임등취로 튀어나오는 훈련을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자, 이 2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2.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해보세요.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만큼만 나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것만 나오기도 하니까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훈련해야 돼. 이것도 바로 다음 좀 이따가 말씀드려요.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바로 임등취로 나올 훈련. 이 세 가지는 조금만 기다리시라. 자, 4는 두 개. 뒷장이 7번이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사자로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중 등록은 뭐냐?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을 2번 한 거죠. 등록을 2번 했으면은 사무소도 2개겠지. 아마도. 근데 이거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등록은 1번 했겠지. 등록을 2번 했으면 이중 등록을 할 테니까 등록을 1번 했는데 사무소가 몇 개다? 2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페이지 34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340페이지에 자격정지 있죠. 자격정지. 자격정지에 몇 번이냐면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게 있잖아요. 이걸 제가 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도 한쪽에다가 3줄 쓸 준비하세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게 이제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절등치 가세요. 343쪽에 절등치에 5번 있죠. 절등치 5번. 절등치 5번은 이거예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그다음 밑에 임등치 뒷장 7번 344에 7번 저 위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자 이렇게 제가 3줄을 썼습니다. 이 3줄도 여러분께 한쪽에다가 잘 메모해 보세요. 메모해서 제가 비교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다 적으셨다 치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이중 소속했지. 이중 소속. 지난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다음 이거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이다. 이거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여기는 4라고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 세 문장을 보면은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은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공통은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중개사무소라는 글자를 먼저 읽지 말고 이걸 앞, 뒤로 읽어요. 이중, 소속 이렇게. 이걸 먼저 읽지 말라고 항상. 자, 빨리 훈련해봐요. 어떻게? 이중, 소속 이렇게. 몸을 기울이라니까. 다시.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이거는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거는 두 개, 둔 하면 사무소 해보세요. 두 개, 둔, 사무소. 이렇게 해서 풀어야 안 헷갈려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까지 읽고 사무소 두 개네 임등치 틀려버린다고. 이거는 절동치잖아요. 절동치. 그러니까 이건 이종소속이에요. 이거는 이종소속이니까 개공이면은 절동치고 개공이면 절동치고 소공이면은 자격정지야. 소공이면 자격정지. 이거는 개공의 절동치 이중 등록이니까. 그다음 이거는 이제 개공의 임등치지. 이종사무소. 그런데 형벌은 다 똑같아. 형벌은 1-1로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잘 적어 두셔야 된다. 잘 적어 두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 자, 어떻게 이 중개사무소 왠지 잊지 말라고 해? 자, 위에 거는 이중 소속. 이중 소속. 가운데 거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세 번째 두 개, 둔, 사. 이렇게 뜨겁게 발음해. 어떻게? 두 개, 둔, 사. 뜨겁게 좀 발음해봐요. 좀 민망하잖아. 두 개, 둔, 사. 이렇게 하면 이종사무소 임등치다. 자,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세 개를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우신다. 이종사무소 임시시설물. 시작 해보세요. 이종사무소 임시시설물. 제가 임시시설물이라고 발음한 이유는 뭐예요? 임등치잖아. 같은 임시거든요.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이건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등치 1-1은 공통. 제가 하나씩 정성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하는지. 자, 됐습니다. 자, 법. 힘들었네. 자, 법 8번. 자, 법인. 법인은 14조 겸업 제한을 받죠. 14조의 겸업을 위반했다. 겸업을 위반했다. 중개업과 다섯개와 경검이 할 수 있잖아요. 그 겸업 위반했다는 거죠. 이걸 외우는 방법은 임, 겸, 업. 우리 조선시대에 임경업 장군이 있잖아. 임경업 장군. 자, 그분 성함과 비슷하게 발음한 거예요. 임경업. 시작. 임경업. 그래서 겸업이라고 뜨면 임등치, 임경업. 겸업 뜨면 법인의 겸업이면 임경업 씨, 임등치 이렇게. 임등치야. 네, 자, 됐고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 3방을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좀 길어요. 9번인데 9번을 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쪽에다가 잘 적으세요. 칠판을 보신 다음에 한쪽에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9번을 풀었으면 이거예요. 9번을 풀었으면은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3번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거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 사유가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업무정지랑 과태료를 3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 과태료만 3번을 받은 경우일 수도 있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3번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과태료 2방, 업무정지 1방 이럴 수도 있지. 또 과태료 1방, 업무정지 2방일 수도 있고
업무정지도 세 방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이걸 풀었으면 이거예요. 그럼 이게 6가지가 전부 다 임등치인 거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딱 한 가지가 임등치가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맞춰보세요. 1, 2, 3, 4, 5, 6 중에 딱 한 가지가 임등치가 아니야. 몇 번이게? 몇 번? 마음속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업 앞에 업 두 개는 뭐? 절등치. 나머지는 전부 다 임등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랑 과태료를 3방을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한 것을 쭉 풀었었더니 그 중에 업 앞에 업 두 개도 나오더라. 아까 업 앞에 업 두 개는 절등치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나머지는 임등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써 있어요. 9번에 두 번째 줄에 괄호 안에 써 있잖아.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2번 이상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를 위반한 경우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 9번 문장을 전체를 시험에 낼 수는 없지. 이걸 전체를 다 주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내지 않고 이걸 낼 땐 꼭 사례를 들어서 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27회 시험에 최초로 나왔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매년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작년에 적중을 해버린 거야. 대단합니다. 네. 감동 안 하십니까? 적중했다니까요. 이 중에 골라가지고 몇 개 나온 절등치 다 찾으라고 나와서 문제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임등치가 되려면 일단은 3방을 먹고 시작해야 돼. 3방 먹고 뭐나 뭐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일단 임등치야. 근데 이 중에 뭐는 빼. 업 앞에 업 두 개만 절등치를 빼면 돼. 저기 과과과 뭐 위반해도 다 임등치. 과과업 업이 하나잖아. 업이 하나. 업이 없거나 업이 하나면 뭘 위반해도 다 뭐야? 임등치. 근데 과업 두 개 업 위반하면 절등치. 과 위반해서 절등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다시 3방 먹고 위반하면 뭐? 임등치. 그 중에 업 앞에 업 두 개만 빼. 그래서 임등치 되려면 최소 몇 방? 3방. 이 3방 숫자 3자 외워야 돼요. 3자. 자, 이걸 잘 정리되셨으라 믿고 들어갑니다. 이제 10번 들어갑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면 돌려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10번 갑니다.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원은 법률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와닿지 않죠? 네. 그 사업자단체라고 써 있잖아요. 사업자단체. 저 밑에 이제 제가 공정거래법을 쭉 넣어드렸는데 그 사업자단체가 뭐냐면요. 각 지역별로 개공들이 어떤 이제 모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강남구 하면 강남구 안에서 개공들이 어떤 모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 무슨 회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그냥 사업자단체예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 연합체지. 이게 이제 사업자단체인데 이 사업자단체는 보통 사설거래정보망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설거래정보망 그 회원들이 보통 무슨 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부당한 획칙들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정보망엔 더 이상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거나 또는 우리 회원업소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회원업소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중개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뭐 늦게까지 일하려서 걱정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하면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 테니까 못하게 막는 거야. 그리고 모든 우리 회원업소는 일요일 날 다 쉬는 거야. 이렇게 규칙을 만나. 일요일 날 하셔.
나는 쉬고 싶은데 넌 일하면 나보다 돈 많이 벌잖아. 전부 다 쉬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세요. 일요일날 보면은 중개사무소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직원은 2명까지만 둬야 돼. 더 두면 안 돼. 나 더 많이 두면 나보다 돈 많이 벌 거잖아. 뭐 이런 식의 부당한 휘치를 만들어. 이게 다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공정거래법 그 사업자단체 금지를 보면은 3번에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요. 밑에 27조에 따라 시정조치 받을 수도 있고 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10번에 올라가면은 그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뭐 준다? 임등치를 준다. 근데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346을 보세요. 346을 보면은 업무정지가 있어요. 업무정지에 오른쪽에 몇 번이냐면 12번을 보세요. 12번. 오른쪽에 12번을 보면은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랑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정조치랑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뭘 주고? 업무정지를 주고 이걸 앞으로 2년 안에 한 번만 더 받으면 뭐 준다? 임등치를 준다.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 이제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임등치. 발음이 딱 좋아. 어떻게?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은 임등치. 2 발음 딱 좋잖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그래서 임등치 사이 다 외웠습니다. 이 임등치를 잘 외워놔야 이 부분이 쉽게 정복됩니다. 임등치는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게 훈련해야 돼. 자, 미달 하면 첫 글자 임등치. 판매 명수 관직상투 금지행위 임금 주상전화 임등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거 김치전 임등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빠전 임등치 전. 휴업과 보증은 이따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거짓길의 투계약서도 이따 말씀드려요. 4.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한때 임시였잖아. 법인의 경우에 임경업시 임경업. 그다음에 최근으로 임등치란 몇 방? 3방.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등치. 앞에 업두기는 빼. 그다음에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이렇게. 임등치는 보자마자 튀어나오게 연습하셔야 된다. 아주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345로 갑니다. 방금 우리는 두 가지 공부했어요. 절등치와 임등치. 맨 위에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번 사망, 해산 이때는 청문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요. 다음 반납 1번 등록 취소된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는데 2번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취소받고 며칠 안에 7일 안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여라. 업무정지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죠. 업무정지 청문 X 반납도 X 반납도 X. 이 부분은 바로 이 전 시간하고 같이 이어서 듣는 게 좋아요. 이 부분만 2번 시간만 바로 들어가면은 좀 딱딱해요. 전 시간은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벌써 40분 됐지만요. 40분 됐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 전 시간하고 전 시간 1시간 있죠? 이 전 시간 1시간을 먼저 듣고 20강을 먼저 듣고 이번 시간 쭉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 자, 7일 안에 반납해라. 3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3번은 뭐냐면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 우리 해산은 절등치잖아요. 해산으로 인하여 절등치가 됐다는 거지. 그럼 그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회사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과태료를 책임을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일 때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 회사가 없으니까 대표자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하고 밑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바로 전 시간에 자격증을 반납할 때는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사유서를. 그런데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분실로 인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 다음에 등록 취소 효과 동그라미 1번 중요하죠. 이거.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임등치 사유.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는 뭘 준다?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근데 임등치 사유를 1년 동안 두 번 위반한 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써드렸죠. 거기다가.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 이런 식으로 떠 시험 지문이. 그렇게 뜨면 업무정지 사유로 고르면 된다 이거지. 동그라미 2번은요. 우리 결격 사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미해결 빼고 나머지 사유로 예를 들어 거짓 부정 등록,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것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이내 3년 이내는 개공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죠. 근데 뒷장에 예외가 있죠. 예외. 맨 위에 예외 있고 예외 3가지 공부해 보세요. 우리 결격 사유에서 했던 걸 제가 이쪽에 다시 복습을 한 거예요. 복습한 거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랬잖아요. 법인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도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은 개공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어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3번. 등록 취소 받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죠. 철거해야죠. 그리고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죠. 3-3 수정하시면 되고 3-3. 자, 업무정지로 갑니다. 자, 업무정지. 등록한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사유인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문장 잘 비추쳐주세요. 다만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나오니까 이 문장이. 자, 업무정지를 외우는 방법은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결정이야. 이름이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결정이가 서서 나한테 명령을 내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씨 이렇게 했네요. 이씨 이렇게 했어요. 임최결정이가 서서 나한테 명령을 내려. 그래서 화나서 어떻게 했어? 이씨 이렇게 했네요. 자, 훨씬 더 외우기 쉽죠 이거는? 네. 자, 임부터 해보자. 임이 뭐라고요?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뭐 준다? 업무정지를 준다. 지금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요. 이 3가지가 개공거죠. 개공거. 개업공인중개사 거잖아요.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개공건데, 자,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는 오로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만 오지. 네, 절등치 사유로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X. 네, 이렇게 잘 나와 시험에. 이 절등치 사유는 절대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등치는 오로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만 O. 오로지. 자,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지.
근데 등록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다만 임등치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은 뭐 준다? 업무정지다. 그러니까 임등치를 풀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풀어요?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O라고 O.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했다 라고 뜨면 뭐라고 풀어요? 이때는 업무정지다 라고 풀으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네. 최근 1년 이내 금지행위를 1회 위반한 자 뭐예요? 업무정지. 그런데 여기 이제 업무정지에서 여기 최부터 여기 맨 끝까지 C 여기까지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기까지를 순수 업무정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일부러 지었어요. 그렇게 순수 업무정지. 이것은 오로지 뭐만 줘야 한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 업무정지 사유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된다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OX, X로 문제를 풀어야 돼. X. 오로지 뭐만 줘야 돼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줘야 돼요. 순수 업무정지는. 자, 이 세 가지 잘 적어두시고 제가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등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예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안 내. 이렇게 잘 안 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자, 임등치.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했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최부터 C까지 순수 업무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오로지 업무정지만 준다는 거지. 이게 헷갈립니다. 자, 좋습니다. 임 했고 뭔 최도 이렇게 많은지. 최근 1년 이내에 또 나왔네요. 자, 최근 1년 내 이것은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과태료 사유 위반. 그럼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도 잘 적어두세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2번을 받았고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을 땐 업무정지를 주겠다. 이거는 간단해요. 업무정지 과태료를 2번 받았다는 얘기는 과만 2번일 수도 있고 과 하나, 업 하나일 수도 있고 업만 2번일 수도 있지. 자, 이렇게 2번을 먹고 또다시 뭐 위반하면 과태료 사유를 위반하면 이건 항상 뭐 준다? 업무정지다. 과 앞에 2개 뜨면 무조건 업무정지다. 과 앞에 2개 해보세요. 시작. 과 앞에 2개. 특히 과 앞에는 업만 2개이어도 과 위반하면 뭐 줘요? 업무정지예요. 업 2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면 절등치였잖아. 네, 과 앞에 2개 뜨면 무조건 업무정지. 훈련해보죠. 업 앞에 업 2개는 깔끔하죠. 업 앞에 업 2개는 절등치니까 깔끔해. 자, 임등치를 몇 방? 3방. 3방을 먹고 위반하면 일단 어느 쪽? 임등치 쪽. 근데 그 중에 업 앞에 업 2개는 절등치.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과합이 2개. 뭐라고요? 과합이 2개. 과합이 2개는 업무정지. 과합이 2개 업무정지. 됐습니다. 자, 결 갑니다. 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로 두었다 이 말이에요. 결격이 있는 자를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두었다. 근데 그 사유를 얼마 이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고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뭐였어요? 절둥시였어요. 이걸 좀 비교를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원 임원이 결격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둥시, 소공 보조원이 결격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정, 이 정이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이 말입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개공의 의무,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했다. 두 개. 이거 하나 두 개입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정.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였다. 쥐. 정쥐. 정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워. 여기까지를 잘 외워놔야 돼요. 이때부터 아주 쉬워요. 셔는 자 5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셔는 오른쪽에 6번, 7번을 같이 묶어서 제가 섭니다. 6번, 7번이 둘 다 확인 설명서죠. 어떻게 페이지 갈라져 있네, 아쉽게도. 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우리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라고 그랬죠. 소공의 의무는 아니라고 그랬지. 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건 개공, 소공 다 의무죠. 자, 다음 서는 거래계약서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죠. 소공의 의무가 아니지. 그래서 셔는 다 순서 업무 정지예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서 이만큼은요. 셔는 순서 업무 정지죠. 순수하게 업무 정지만 주는 거. 근데 이 투는 뭐냐면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죠. 좀 세 안 세? 느낌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셔는 업무 정지, 센 셔는 임등치 이렇게 외웁니다. 자, 외우는 방법 이거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꼭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셔는 뭐? 순수 업무 정지. 센 셔.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 셔는 업무 정지, 센 셔는 임등치. 시작. 셔는 업무 정지, 센 셔는 임등치. 그래서 셔는 업무 정지, 센 셔는 임등치.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전속중개계약 셔는 뭔데? 업무 정지인데 여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했다. 김치전, 빠전은 임등치. 이 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전속중개계약 서 하면 서자 그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하면 전. 전속중개계약 셔 이러면 셔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했다. 임등치, 붙개미 임등치 이렇게 보낸다. 셔. 자, 명령. 자, 거의 다 끝나네요. 조사,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해가지고 개공이 촐랑되고 촐싹되고 까불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랬어? 얼려버렸잖아. 얼음! 그게 떠났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우리 감독상 명령. 얼음! 네. 다음 인장. 정지. 인장은 무조건 정지. 인장은 정지예요. 항상. 인장 정지. 시.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량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수자 빠지면 업무정지. 그래서 임최 결정 이쪽이 어렵고 밑에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자꾸 연결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전속중개계약서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김치전 빠전 임등치. 그래서 이쪽이 좀 추가됐어요. 자, 첫 글자 임등치, 금, 주상전화 임금, 임등치, 북개미 2장 임등치. 이건 좀 이따가
거짓기대 투기약서 셔셔셔는 업무정지 샤인셔는 임등치 이중사무소 임시실무는 임등치 법인의 경우 임경업시 세방 임등치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소자 빠지면 업무정지 이런 속도로 해야 돼. 제가 했던 이런 속도로 미친 듯이 외워야 돼. 미친 듯이 그렇게 외워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게 풀린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347쪽에 업무정지 기준부터 이어질 텐데 업무정지 기준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자격정지도 6자 3자 있죠?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도 6자 3자가 이어 있거든요. 이거를 곧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나머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벌의 승계 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벌 과태료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납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